자, 16번 지문입니다. 12학년도 6월 평가원 지문인데 제목이 화산대기야. 그럼 이제 이걸 읽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체크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불러드리는 이거 자기도 체크를 하면서 봤는지를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불러드리는 거 잘 봐. 첫 번째, 그 공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괄호 처리한다고? 시간, 공간, 괄호. 그래서 관청 같은 집 여기다가 괄호 처리를 딱 해야 되겠죠. 관청 같은 집에다가 괄호 처리를 했어야 돼. and 가서 화산대기 동그라미 하시고 인물 이름이 있는데 일단 정서태도 가운데 달갑지 않았다라는 태도가 나오잖아요. 밑줄 그어보세요. 달갑지 않았다. 이미 체크한 친구들은 형광펜으로 색깔하는 게 좋을 거야. 본인이 한 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알겠죠? 달갑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화산대기는 지금 새롭게 온 공간인 이 관청 같은 집에 대해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이렇게. 그게 또 이어지는 게 수세미처럼 엉클리는 심사라고 비유적으로 또 더해졌지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별로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소재 가운데에서 집세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집세기. 선생님 부끄러워요. 비속어 아니에요. 시험 뭐야 지문에 이런 거 나와도 돼요. 집세기가 그게 아니고 그 지프로 엮어 만든 신발이에요. 신발. 집신인데 이 집세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두시고 이게 주요 소재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도를 보세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누구? 아들은 던져버려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쵸? 근데 화산대기의 태도를 봐보세요. 뭐라고 나왔죠? 못내 아까웠다. 밑줄 닦아보시고 못내 아까웠다. 태도가 상반되지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계속해서 보시면은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라는 표현이 기억에 나와 있어요. 보이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EBS에 없는 작품, 있는 작품? 없는 작품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EBS에 없는 작품일 때 또 하나는 뭐냐면 EBS에 목록은 올라 있는데 제목은 있는데 내용은 처음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대비하는 거야. 그런 걸 딱 보면은 저런 정서태도에다가 딱 밑줄을 긋게 되면 처음 보는 것이든 제목은 알되 처음 보는 대목이든 상관없이 다 이해할 수 있고 뭔 개소리인지는 알아먹을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는 거야. 문제 풀 때 여기 체크가 돼 있어야 돼. 공주야. 알겠지?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면은 정확도가 떨어져. 맨날 해야 돼. 맨날. 자, 할 때만. 중량 앞부분이 이랬다고요. 자, 며느리 봅니다. 며느리. 며느리는 또 며느리라는 표현 나온 거 보니까 이 화산대기는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 시어머니네, 시어머니. 근데 보세요. 저만치 떨어져 있다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실제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심리적 거리를 행위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저만치 떨어져 있잖아요. 이건 뭘 묘사한 거야? 행위를 묘사한 거잖아요. 저만치 떨어져 있어. 누구로부터? 화산대기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거야, 뭔가요? 뭔 거죠? 심리적 거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것이고 있는데 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심리적 거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행위 묘사예요. 이런 게 이번 문제에는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오지만 장차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알겠지? 그 밑줄 딱 그어놔야 돼. 이런 거. 야, 이거 문제 나오든 안 나오든 밑줄 그으라고 했잖아, 정서태도. 근데 이게 정서태도에 밑줄 그어놓으면은 선지마저 예상이 딱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선지가 나온다.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 아, 아까 저만치 떨어져 있었지. 이러면 제일 좋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 있나 살필 때 밑줄 그은 것 중에 OX 판단 근거가 있다 이거거든요. 얘처럼. 뭘 보고 판단할 거야? 어디 있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자.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자, 그 다음 봐. 오늘 이제 홍주한테 먹이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사실. 꿀밥. 꿀밥 먹이고 싶어, 홍주. 어쨌든 꿀밤 떡이야 떡, 도토리 떡을 말하는 건데 얘도 또 주요 소재예요. 왜? 정서태도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거든요. 보니까
자, 아들하고 며느리 보세요. 어떤 태도 보여주고 있죠? 손을 대지 않아요. 그렇죠?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꿀밤 떡은 어떤 걸 상징하는 소재예요? 화산대기의 자식 사랑, 응? 가족 사랑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정성 완전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 심리적 거리감, 응? 정서적 거리감을 이렇게 행위로 표현하는 거죠.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예요. 그 보세요. 보니까 손녀의 태도도 봐. 일단 먹어보다가 패패 하잖아. 입맛에 안 맞는 거거든. 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할머니에 대해서 전부 다 곱지 않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래로 가셔가지고 쓸쓸했다라는 표현이 나올 거야. 이 행갈이 돼 있는 부분 보시고 쓸쓸했다. 니은의 바로 윗부분 보면은 쓸쓸했다. 응? 또 허전했다. 마음 상한 거야. 삐진 거였어. 얘 새끼도 키워놓은 뭐해? 아들도 다 품 안에 자식이지. 자, 그 다음 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보세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문제 풀리면은 이거 딱 밑줄 한 거 원래 이거 황토 고갯길을 넘고 있었다. 야, 이거 현실이야, 상상이야? 실제야, 상상이야? 상상이야, 상상.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잠은 안 오고 생각은 많아지고. 뭘 생각해? 두고 온 고향집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앞에 그 괄호 처리했던 관청 같은 집과 대비되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어디? 낡은 초가집. 괄호 처리 돼 있어야 돼. 낡은 초가집. 이게 고향집이죠, 고향집. 응? 떠나온 고향집인데, 자, 밑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아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까 그 아들과는 같은 아들이야, 다른 아들이야? 다른 아들이야. 이 맏아들. 응? 아까 얘는 아마 둘째인가 봐. 그리고 이제 맏며느리 또 나오고요. 상상 속에서 고향 속에 있는 이제 아들, 며느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정서태도 있죠. 실컷 울고 나면 가슴이 후련해질 것만 같다. 상처는 누구한테 받았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위로는 누구한테 받길 기대해? 첫째 아들. 알겠죠? 그럼 관청 같은 집이 좋은 거야? 낡은 초가집이 좋은 거야? 낡은 초가집이 좋은 거야. 응? 자, 이제 또 갑니다. 시어머니로서 그 화산대기가 며느리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기 본바 없는 것 같으니 무슨 말이야? 싸가지 없는 것 이런 얘기죠. 옛날 같았으면 이제 아주 권위 있는 시어머니였다 그러면 당장에 뺨 맞고 핥히고 머리채 끄덩이를 잡고 이렇게 됐겠죠. 자, 이런 거. 그럼 봐봐. 이건 직접적으로 태도를 대상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대상에 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뭐 드러낸다, 뭐 노출한다, 이런 표출한다. 알겠죠? 이런 말 다 가능해. 표출한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보세요. 또 나왔잖아요. 뭐라고? 시장스럽고 가시롭다. 가소롭다 하면 가소롭다. 응? 그 다음에 며느리 탓을 하고 있죠. 다 누구 탓이야? 기집 탓이다. 여기서 기집은 누구야? 둘째 며느리. 자, 아마 이 사연을 보니까 작은 따옴표 속 사연을 보니까 아마 둘째 아들은 지금 도시에 있는 것 같고 도시에서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고 첫째 아들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 같아. 근데 어머니로서의 화산대기의 태도는 어때요? 공장이 좋아?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게 좋아?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게 좋아. 다 부정적인 태도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사건이 납니다. 뒤가 마렵대요. 두둥. 자, 여기 디귿으로 가셔서 여기에 이미 밑줄 그어져 있어야 돼. 뭐 디귿 자체가 대체 뭐뭐가 어디에 있을 리가 없다. 태도야 아니야? 태도죠. 도대체 있을 리가 없는데 화산대기라는 인물이 찾고 있다. 무시하는 거야, 존중하는 거야. 화산대기를 무시하는 태도죠. 누가? 인물이야 아니야? 인물이 아니죠. 얘가 바로 뭐냐면은 서술자가 뭐하고 있는 거야? 서술자의 목소리야. 이건 서술자의 목소리.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인물의 목소리 아니야. 인물의 목소리가 아니거든. 서술자의 목소리야. 그래서 여기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해야 돼요. 대체 뭐뭐 할 리가 없다. 이거는
자, 평가하는 말이야 아니야? 가치 평가를 하는 말이야 아니야? 맞다 틀리다랄지 좋다 나쁘다랄지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야. 그런 식의 표현이죠. 대체 아니 슬기 노래를 듣지 않다니 대체 정신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홍주 공감하니? 슬기 노래를 모르다니 대체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가치 평가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잖아. 이건 마이너스에 플러스야. 대상에 대해서 마이너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일단 이 적산집이라고 하는 게 뒤에 뜻풀이 나와 있지만은 적국의 재산이야. 적국의 재산 무슨 말이야? 적이 두고 간 재산이야. 누굴까요? 일본 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이야. 그러니까 이건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상을 딱 해야 돼요. 요거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소재. 선지에 그런 말 자주 나오지. 여긴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가지고 한결 개분했다 뭐 이런 거 밑줄 그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 볼일 다 잘 봤으니까 이 뒷얘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싸움이 나면 싸움이다. 왜? 야, 수채가 어디로 통이 있어? 앞집으로 통이 있어. 그러면 수채에다가 볼일 본 게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앞집으로 갔겠죠. 그 앞집에서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어떤 교양 없는 사람이 지금 볼일 보고 옆집에다 흘려보냈나 이렇게 되는 거지. 수채가 뭐야? 수돗물 이렇게 흘러내려가라고 이렇게 그 건물 외부에 이렇게 마당에 한쪽 구멍을 내놓은 건데 그 구멍을 타고 옆집으로 그게 흘러간 거잖아요. 뭐가 떠내려온 거야? 덩이 떠내려온 거야. 끼야!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 뒷이야기는 그래요. 어쨌든 자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자 이렇게 이제 정서태도의 밑줄을 잘 그어두시면은 문제 풀이 아주 잘 될 수 있어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자 이렇게 작품 분석 표 있죠. 작품 분석 표에다가 빈칸 채우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홍주 이거 문제 풀고 이거 한번 해봤어요. 이런 걸 자꾸 해봐야 돼. 그래야 평상시에 써 버릇해야 실전에서 안 써도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실전에서 안 쓰고 떠오를 수 있게 평상시에 써 버릇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사건을 정리하면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집세기 사건, 두 번째 도토리떡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뭐 생각하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뒤가 마려워서 해결하는 장면이 있었고 이 넷으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 지금 하고 있는 게 왜냐면 어차피 EBS에 있는 작품이라도 해도 EBS에 있는 작품이라고 해도 이게 암기로 안 되거든. 이게 특히 이거는 소설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니네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쌍은 주로 인물과 인물이었죠. 인물과 인물. 작은 아들네하고 화산떼기. 계속해서 이렇게 세 번째 생각 장면에서는 작은 아들네하고 큰 아들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화산떼기 입장에서. 자,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차이점은 작은 아들이 아까 집세기 버렸죠. 밑줄 그은 거 찾아서 적는 거야. 지문에 밑줄 그는 거 찾아 적어. 그 다음에 화산떼기는 아까워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작은 아들네가 도토리떡을 외면했지. 또 무시했지. 근데 화산떼기 입장에서 뭐야? 정성을 다해 준비해온 거였어요. 정성이 외면당한 거야. 무시당하고. 그리고 생각 가운데에서는 작은 아들네는 비판이야 애정이야? 비판 대상이고 그죠? 큰 아들네는 애정의 대상이야. 응? 그리고 볼일 보기 전에 다급했고 보고 나서 개운해졌고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정리해 두시면 실전에서 정리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쫙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추가 정보가 있다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재 가운데서 시대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 적산집, 해방 직후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봐볼게요. 문제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매년 헷갈리는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3번 있죠? 요거 하나만 볼게요. 153번을 여러분 선배들이 매년 헷갈려 하거든요. 뭐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시각이 서술자의 것인지 인물의 것인지 구분하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간단한 건 그래요. 서술자의 목소리가 이 시각 자체가 서술자의 것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아니면 인물의 것일 경우가 많아? 주로는 인물의 것일 확률이 높죠. 대체로. 아니 서술자의 시각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건 드문 경우잖아요. 특히 이제 고전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이건 뭘 찾으라는 얘기야? 서술자의 개입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이거. 나머지는 서술자의 개입이 아니고 딱 한 개만 개입이 일어난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인물의 목소리, 아는 목소리를 찾아라 이거예요. 인물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 이렇게 접근하면 돼. 인물의 목소리냐, 인물의 목소리가 아니냐. 응? 자, 앞으로 올라가봐 다시. 인물의 목소리인 것과 아닌 게 있는데 앞으로 오시면은 기억부터 하나씩 쭉 봐봐. 그렇게 이분법으로 보는 거야. 이분법으로. 자, 기억은 저 앞쪽에 있네. 니은부터 그냥 가자. 걷는 방에서는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에 자 누구 입장에서 들려온 거야? 들려왔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려온 귀는 누구 귀? 서술자의 귀야? 인물의 귀야? 인물의 귀야. 인물이 들은 거잖아. 화산대기가 들은 거지? 인물이 아니야? 인물이지. 디귿은 어때요? 디귿도 서술어를 일단 찾아봐. 대체 이거 아까 우리가 봤고 한결 개운했다. 인물이 아니야? 인물이 아니야? 인물이 개운한 거잖아요. 리응 아침에 봐도 역시 뒷건 없었다. 누구 눈에 보니까 없었어? 인물의 눈에 보니까 없었던 거잖아. 전부 인물이지. 이해돼요? 다만 한 개. 대체 뭐뭐 할 리가 없다. 이게 인물의 목소리 아니야. 이거 인물의 목소리가 아니죠. 인물이 이런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적산집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돼버려. 그쵸? 근데 화산대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헤매고 있잖아요. 급한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일단 답변을 밑에. 이렇게 하잖아.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안다고 나왔으니까 인물의 목소리가 아닌 거죠. 이해됐죠?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작품도 척척 해결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려면 어디에 체크해? 정서태도 빗줄. 그게 제일 중요하다. 오늘 3개 하려고 그랬는데 2개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2개만 하고 마칠게요. 제목 봐보세요. 자, 모반이라고 나왔는데 모반의 의미가 뭐예요? 모반 그러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모반, 배신. 모반은 배신이라는 뜻이에요. 배신. 이 작품 읽어온 풀고 이렇게 읽어온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시대적 배경이 자 이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시대적 배경이 자 여기는 자 일제 치하일까요? 아니면 해방 직후일까요? 느낌상 어때? 일제 치하일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해방 직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테러리스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제 치하의 독립을 위해서 뭐 이를테면 김원봉 장군처럼 조선의용대 의열단 나중에 의용대가 되지만 조선의열단의 그 김원봉 장군처럼 테러를 감행하는 일제를 향한 테러를 감행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좌우 대립이에요. 좌우 대립. 좌익하고 우익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좌익 세력이 우익 세력을 이렇게 테러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 지문은 특이하죠. 근데 문제 어느 구석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어쨌든 자, 이 지문은 뭐가 어렵냐면 155번 문제 역시 구성 문제 있잖아요. 155번의 구성 문제. 얘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155번에 요거 155번. 일단 지문 읽을 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지문인데 재구성해야 돼요. 자, 지문을 못 읽은 친구는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쓱쓱 한번 봐봐야 돼. 천천히 한번 봐볼 테니까 박스한 것들을 유의하시면서 155번 보면요. 지금 일이 있고 그날 밤이 있고 며칠 전 지금 투 다음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문 속에 박스한 말들이에요. 이거를 읽고 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야? 지금 정서태도 정서태도 야 지금 시간 공간 가운데 뭐야? 시간 문제에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오잖아. 응?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에 괄호 처리를 해놔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지문 속에 박스를 다 만들어놨지. 여기를 잘 보세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준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원래는. 이렇게 안 해. 헷갈릴까봐 지금 친절하게 해준 거거든. 대수능에는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와, 대수능. 그러니까 니네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 그날 밤, 며칠 전, 지금 이렇게 괄호체를 다 해야 된다. 질문해볼게. 지금이 있고 그날 밤이 있어. 야, 이거 시간의 흐름이 자연적 시간의 흐름을 따른 거야, 거스른 거야? 거스른 거죠. 이거 딱 보고 알 수 있지. 순행이에요, 역순행이에요.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아요? 응. 그러니까 그날 밤은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야, 현재야? 과거잖아요, 과거. 이렇게 역순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되죠? 그 다음 또 봐. 다시 며칠 전이잖아. 그날 밤이고 다시 며칠 전. 다시 지금인데 다음 날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 근데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이 있는데 가장 나중인 게 어디겠어요? 가장 나중인 게. 가장 나중인 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가장 가까운 현재.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예요. 지금 일이야, 지금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기 테러를 다 끝내고 나서 신문지상에 그 테러 사실이 신문지상에 기사로 실린 상황. 그게 지금 이때거든. 얘가 맨 나중에, 맨 나중.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찾아가는데 잘 봐. 어머니의 상태를 잘 봐야 돼. 어머니의 상태를.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정서태도 체크 잘하라고 했잖아. 이 지문은 그러니까 구성, 원래의 구성으로 돌리는 연습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알아보는 방식 중요한 건데 잘 봐봐. 그날 밤 가볼래? 그날 밤 봐봐. 내가 체크한 걸 봐봐. 여기 보니까 자 이제 어머니가 숨져가고 있었는데 소리가 울렸어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있어 없어 봐봐. 쭉 보니까 자 일단 숨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 밑줄이 다 꽂혀 있어야 돼. 숨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또 보니까 저기 뒤쪽에 어머니가 뭐하고 있어? 신음소리가 울려나고 있어요. 상태가 어때요? 위중하죠. 그치? 근데 다시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어머니는 방문 불씨 열리면서 눈을 떴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말을 해요, 안 해요? 봐봐. 간신히 흔들고 있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오른쪽 메뉴로 가봐. 오른쪽 메뉴로 가서 이제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잖아. 자 봐봐. 밑으로 쭉 가봐. 그러면은 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을 끝내는 해요 못해요 이 사람? 이 어머니 끝내는 말을 못하지. 근데 다시 며칠 전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아까 그 박스에 나왔던 보기에 나왔던 며칠 전은 다시 며칠 전은 자 아까 시작됐던 이 그날 밤보다 과거야 아니야. 이 그날 밤보다도 과거인 시점이 되겠죠. 며칠 전. 그때만 해도 이 며칠 전에만 해도 어머니는 정신이 있어 봐봐. 있어 없어? 언제 돌아왔냐 그러잖아. 응?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냐면 자 어머니는 아들만을 위해서 있단다. 여기 밑줄 그어져 있어야 돼. 자 뭐라 그래? 제 할 일이 더 중요한데 자 밑줄 딱 그어. 그럼 이건 어떤 태도야? 자, 어머니는 항상 아들 생각만 해. 근데 아들은 어때? 어머니 생각만 할 수는 없어. 그럼 이거는 자 인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죠. 체념하는 거야 미련을 갖는 거야? 체념을 하는 거죠. 제 할 일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체념은 체념인데 인정하면서도 체념하긴 하는데 아쉬움은 남아요 안 남아요? 아쉬움은 남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체념한다 이거거든요. 그런 의미인지 알겠지? 제 할 일이 더 중요한데 이해하지. 근데 이해는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마음은 불편해. 안타깝고 아쉽고. 알겠죠? 이런 태도를 체크를 해두시면은 어때요? 그 정신이 의식이 있는 상태하고 의식이 없는 시점하고의 시간차를 이해할 수 있거든. 야 멀쩡하다가 의식이 없어지는 거야. 의식이 없다가 돌아온 거야. 멀쩡하다가 의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멀쩡하던 대화가 있는 그 시점이 더 과거의 시점인 거고 의식이 없이 신음소리만 나오는 게 그 다음 시점이 되는 거야.
알겠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은 시간 구분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이 지금은 그러면 언제냐? 선지를 봐봐. 그날 밤과 지금 이는 시간적 배경이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날 밤과 지금 투는 시간적 배경이 같다고. 왜? 봐봐. 어머니 손을 만지고 있잖아. 근데 어머니가 의식이 있어 없어? 봐봐. 의식이 없지. 의식이 없잖아. 어디에 밑줄 그어 놔야 돼? 그의 마음에 어두운 선을 그으며 지나갔다. 우울해졌다 이 말 아니야. 왜 우울해? 어머니가 의식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으니까. 알겠지? 그럼 이거는 그치? 의식이 있었던 당시보다 더 나중인 거잖아. 그 이후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시간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기로 다시 돌아와봐. 지금 일은 맨 나중이니까 놔두고 그날 밤이 있고 며칠 전이 있고 지금이 있잖아. 그럼 봐봐. 다시 며칠 전이 가장 과거야. 맞니? 제일 과거. 그 다음에 그날 밤 뭐 2-1이라고 하면은 뭐 2-2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상황이야. 같은 상황. 같은 시점 2-2 같은 시점 이렇게. 그치?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랬으니까 얘는 뭐 3 정도가 될 수 있고 다시 얘는 마지막 4가 되겠죠. 이해됐니? 이렇게 이제 보셨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장면 분석한 것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죠. 작품 분석을 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 사건 아래 비교쌍이라고 해놨잖아. 비교쌍 대신에 인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비교쌍 대신에 인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사건을 보니까 대략 이제 뭐 신문 앞에 나오고 암살 얘기 나오고 어머니와의 밀회 과정에서 회상하다가 다시 밀회 장면으로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응?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와 음성, 그는 괴로워하죠. 근데 그 음성은 뭐라고 하냐면 괴로워하는 그에 대해서 그 애국을 말하고 희생을 말하잖아요. 그렇게 정리가 되고 암살 장면에서는 비밀결사에서 연기를 불허했죠. 근데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이제 놓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미래 장면에서는 어머니하고 그에서 어머니는 아까 그랬잖아. 아유 뭐 어머니는 아들 생각뿐이란다. 뭐야 이거? 모정이지 모정. 그래서 이제 그는 어때요? 괴로워하고요. 그리고 가서 역시 모정, 체념이 아까 나왔었죠. 체념이 그 어머니를 또 한번 안심시키는 대목도 나오고요. 어쨌든 이렇게 내적 갈등까지 쭉 이어지는 거를 구분하면서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 브레이크 밟는 소리 뭐 이런 거 긴박한 사건적인 암시 뭐 이런 정도 추가 정보로 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